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10년 넘게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도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약을 여러 개 챙겨 먹는데도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손발은 떨려서 지치고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막막한 마음이 드는 순간 말이에요. 사실 이런 고민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60이 넘은 분들 가운데 열에 7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함께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당뇨와 고혈압 또 심혈관 질환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홍삼이 어떻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심장과 기억력 그리고 면역력을 지켜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홍삼 음식 레시피까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신다면 홍삼이 단순한 보약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생활 속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뇨나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을 열심히 먹는데도 혈당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할까요? 단 것도 끊고 운동도 하는데 왜 여전히 몸은 피곤하고 손발은 떨릴까요? 그 답은 사실 우리 몸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당뇨가 단순히 췌장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바로 혈관에서부터 옵니다. 젊을 때 혈관은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서 영양분과 산소가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되고 상처도 잘 아물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또 기름진 음식과 술 같은 자극적인 것들, 거기에 자연스러운 노화까지 겹치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췌장을 더 혹사시킵니다. 혈관을 통해 당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췌장이 지쳐버리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혈당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주변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단 것도 잘 안 먹는데 왜 혈당이 계속 높을까요? 나는 약을 하루에도 몇 알씩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늘 피곤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췌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면역계 전체가 함께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메워주는 게 바로 생활 습관이고 또 하나가 홍삼 같은 천연 보조 식재료입니다. 홍삼을 쉽게 이해하려면 오래된 기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품은 멀쩡해도 기어가 녹슬고 굳어 있으면 아무리 힘을 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홍삼은 그 기어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이런 점이 확인됐습니다. 홍삼 추출물을 몇 달 동안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과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혈관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몸 전체가 숨쉴 여유를 가지게 되니까요.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약은 끊고 홍삼만 먹어도 되는 걸까? 절대로 아닙니다. 홍삼은 약을 대신할 수 없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다만 약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그 빈틈을 보완해주는 조용한 조력자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당뇨를 포함한 만성질환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혈관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순환을 돕는 생활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삼은 바로 그 과정에서 은은하게 힘을 보태주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 필요도 없고 또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꾸준히 곁에 두고 함께 한다면 어느 날 몸이 조금 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들쭉날쭉한 이유, 몸이 여전히 피곤하고 지친 이유, 그 뿌리에는 혈관의 노화와 손상이 숨어 있고
홍삼은 그 과정을 완화하는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홍삼이 왜 도움이 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홍삼이 몸에 좋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해하시면 홍삼을 왜 꾸준히 먹어야 하는지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는 혈당 안정입니다. 식사 후에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거나 기운이 쭉 빠진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인데요. 홍삼은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양 약물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식후의 급격한 변화까지 잡아주기는 어렵습니다. 홍삼은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문이 녹슬어서 잘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은 쌓이고 세포는 여전히 배고픈 상태가 되는 거죠. 홍삼은 이 녹슨 문이 조금 더 부드럽게 열리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훨씬 더 잘 작동하게 되고 췌장도 예전처럼 무리해서 많은 인슐린을 만들 필요가 줄어듭니다. 결국 혈당도 안정되고 몸의 부담도 덜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과 염증 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작은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특별한 통증이 없지만 조금씩 세포와 장기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집안에 작은 금이 가서 서서히 번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홍삼은 이런 만성 염증을 줄이고 손상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췌장이나 혈관 같은 중요한 기관들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숨 쉴 틈을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로를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삼을 먹고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혈액이 원활하게 돌기 시작하면 세포가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머리는 맑아지고 손발은 따뜻해지고 몸이 덜 무겁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주 느끼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연구에서는 홍삼 추출물을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했더니 수축기 혈압과 혈중 지질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결과였지요. 제가 들었던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수년간 당뇨와 신장 문제로 고생하시던 한 할머니께서 있었는데 아침마다 홍삼차를 드시면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처음 2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석 달쯤 되자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혈당도 조금씩 안정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예전보다 한결 가볍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늘 지쳐있던 몸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은 밤마다 여러 번 깨서 화장실에 다니느라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홍삼 농축액을 꾸준히 드신 뒤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새벽까지 깨지 않고 푹 주무셨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수년간 잠을 못 잔 분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이 달라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홍삼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조용히 몸의 균형을 맞추고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홍삼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몸이 조금 더 잘 움직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라는 거죠. 하지만 그 작은 도움 덕분에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조금 더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들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노년의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홍삼을 기적의 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몸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은은하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삼을 꾸준히 먹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몸이 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한 어르신의 경험이 있어요. 10년 넘게 당뇨를 앓으시고 하루에도 약을 여러 알 챙겨 드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늘 피곤했고 손발은 저리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나빠져 걱정이 많으셨지요. 그런데 아침마다 홍삼차를 한 잔씩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냥 따뜻한 물 마시는 것 같아라고 하셨는데 3달쯤 지나면서 손발 저림이 한결 완화되고 피로가 덜하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혈당 기록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몇 년 만에 몸이 가볍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또 한 분은 밤마다 화장실에 서너 번 일어나시던 분이었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해서 늘 피곤하고 낮에는 집중도 잘 안 된다고 하셨죠. 그분도 아침마다 홍삼 농축액을 물에 타서 꾸준히 드셨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나자 새벽까지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냥 5시간 연속으로 자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셨을 때 저 역시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매일 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건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니까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9살 남성분이셨는데 딸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몸이 너무 지쳐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불면에 가슴 두근거림까지 겹쳐서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토종닭에 홍삼을 넣어 끓인 삼계탕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주가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힘이 붙어서 결국 딸과 함께 결혼식장 복도를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진 속 환한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홍삼은 단번에 모든 걸 바꿔주는 약은 아니지만 꾸준히 곁에 두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지킬 힘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또 한 할머니는 늘 아침마다 누군가가 깨워줘야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홍삼 건조 조각을 드시면서 차를 끓여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주 뒤 다시 배웠을 때는 스스로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누군가 날 깨워주길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직접 일어나 물을 끓여요. 그 말씀이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홍삼을 먹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차로 드시는 분도 있고 농축액을 드시는 분도 있고 음식에 넣어 드시는 분도 계시지요. 하지만 공통된 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몸속 어딘가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 체감 변화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피로가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둘째,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셋째,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변화는 약으로만은 얻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홍삼이 몸속 깊은 곳에서 은은하게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홍삼은 단순히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속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삼이 몸에 주는 좋은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삼을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복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홍삼을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이라도 그냥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편안하게 흡수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녁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홍삼에는 은은하게 몸을 깨우는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낮에는 이게 피로를 줄이고 머리를 맑게 해주지만 저녁에 드시면 오히려 두근거림이나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 소중한 자원이니까요.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성분과 함께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삼을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나 술과 함께 드시면 몸에 더 좋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항응고제 같은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출혈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본인의 몸 상태를 꼭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 심하신 분, 불면증이 심한 분, 위장이 예민한 분,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분들은 홍삼을 섭취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짧은 진료 한 번이 몇 달간의 고생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홍삼을 드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홍삼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움이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양을 지키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많이 드시면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감,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홍삼 제품을 고르실 때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시중에 홍삼 음료나 캔 형태로 나온 제품이 많지만 그 안에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오히려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되겠지요. 꼭 성분을 확인하시고 깨끗하게 가공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홍삼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식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복에 먹지 말 것, 저녁에는 피할 것, 다른 약이나 음료와 함께 함부로 먹지 말 것, 그리고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전문가와 꼭 상의할 것.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홍삼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천천히 꾸준히 이것이 홍삼을 제대로 활용하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삼을 꼭 특별한 날에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속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건 홍삼차입니다. 건조된 홍삼 조각을 물에 넣고 30분 정도 은은하게 달여보세요.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밤새 굳어있던 몸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살짝 쓴맛이 느껴지지만 곧 깊고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남아 기분까지 안정됩니다. 설탕이나 꿀을 굳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삼 현미죽입니다. 현미를 오랫동안 푹 끓여서 죽을 만들고 여기에 홍삼 조각을 넣어 함께 끓입니다.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약해진 분들께 아주 좋은 한 끼가 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주니까 당뇨 환자나 고령자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여기에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살짝 으깨 넣어도 맛과 영양이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홍삼 삼계탕입니다. 닭 한 마리를 깨끗하게 손질해서 냄비에 넣고 홍삼 서너 쪽, 양파 하나 정도만 함께 넣어 푹 끓여보세요. 다른 향신료나 재료를 많이 넣지 않고 담백하게 끓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닭의 단맛과 홍삼의 은은한 맛이 어우러져 몸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특히 큰 행사를 앞두고 기운을 내야 할 때 아주 좋은 보양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홍삼 단호박 수프입니다. 단호박을 찐 뒤 곱게 으깨고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넣어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 홍삼 농축액을 조금만 더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보세요. 소화가 잘 되고 장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무겁지 않고 달달하면서도 홍삼의 은은한 향이 더해져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홍삼은 거창한 보약처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차로 마시든 죽으로 먹든 수프로 즐기든 중요한 건 단순함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져 있음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홍삼이 몸에 주는 효능과 실제 경험담,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홍삼은 기적을 만들어주는 약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작은 자연의 도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삶을 더 가볍고 희망차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까요? 당뇨 이야기일지, 고혈압 관리일지, 아니면 노년의 좋은 음식 이야기일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골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